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스위치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그 경로 제어라든지 뭐 트래픽 제어, 혼잡 제어, 그 폭주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요는 이제 이제 송신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수신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잘 흘러가도록 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저희들이 중간고사 전에 이제 살펴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장비가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 스위치라는 말 뜻은 교환하다라는 거죠. 바꾸다. 그 말 그대로 내한테 온 데이터, 주로 이제 패킷이나 레이어에 따라서 프레임이나 뭐 비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한테 들어온 데이터를 원하는 경로로 이제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착한 거에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겠죠. 몇 번 도착지가 어디다. 그래서 평택으로 와서 부산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광주로 가는 건지 뭐 다시 서울로 가는 건지 뭐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약간 규모에 따라서 뭐 역할이 다른데 하나의 랜이 연결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 이제 오토노머스 AS는 좀 이제 큰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왜 있는 같은 도메인 PTU 도메인이 있는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들 하나의 AS라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율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의 랜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랜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뭔가 교환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랜이 또 이제 뭐 하나만 연결된 게 아니라 뭐 남서울대 랜도 있고 뭐 저 국제대학 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요 브릿지나 스위치 같은 거를 이제 장비를 둬서 각각의 서로 다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게끔.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보내는 스위치의 이제 종류는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데이터의 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레이어 이름을 이제 앞에 레이어 2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레이어 2에서는 레이어 3에서는 이제 패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모여서 패킷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프레임을 이제 패킷을 나눠서 이제 프레임으로 잘라서 레이어 2로 보낸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72페이지 OSI 7 레이어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에 보면 제가 다시 적어놨는데 맨 밑에 있는 물리 계층, 피지컬, 그리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이제 요 7가지. 일반적인 이제 통신이다 그러면 이런 이제 7계층의 소프트웨어 집합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인터넷은 4개 계층만 이제 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데이터들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이어 7 스위치고, 전송 계층, 전송 계층에 있는 뭐 TCP IP나 뭐 UDP 데이터를, 교환해주는 게 이제 레이어 4 스위치. 이제 네트워크 계층, 레이어 3. 그래서 이제 패킷 계층을 이제 교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프레임 단위로 레이어 2 스위치. 그래서 이제 보통 이 4가지의 스위치 종류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 2 같은 게 이제 맥 주소를 기반으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 있죠. IP 주소를 거쳐서 맥 주소로 올라온 놈을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가는 길을 이제 전송해 주는 장치가 레이어 2 스위치예요. 이거는 이제 AS 동일 AS 간의 전송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이어 3 스위치는 이제 3계층에 있는 IP 주소를 패킷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도 가능하게끔 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고, 레이어 4 스위치의 소위 이제 전송 계층, 그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는 이제 어떤 기능적 소프트웨어적 역할이 들어가는데, 레이어 4 스위치를 거쳐서 가는 서버들이 여러 개 있으면, 서버들에게 적정하게 부하를 이제 나눠주는 역할도 얘가 해요. 한쪽의 서버가 이제 몰리지 않도록. 예를 들면,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 메일이 서버가 하나만 있는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 안 하겠죠. 수많은, 거의 이제 4천만 명 이상의 이제 계정을 다루고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 메일 서버가 이제 지역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집중형의 서울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한테 메일 서버들을 이제 부하를 분산시켜서 하는 역할이 L4 스위치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분산을 이제 좀 이제 부담을 이제 적정하게 같이 동일하게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로드 밸런서라고 해요. 로드 밸런서. 로드가 부하, 밸런스가 이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 ER 붙어서 밸런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책에도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7 스위치가 OSI 계층의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포트라고 그랬죠. 포트. 각각의 이제 응용 계층의 HTTP 포트, FTP 포트, 뭐, SMTP 포트 다 있듯이 그런 걸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을 더 세밀하게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스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들어온 각각의 레이어에 있는 스위치들이 패키지 됐든 프레임이 됐든 뭐 포트 정보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스위칭 하느냐 하면 들어온 정보를 저장했다가 다 받은 후에 한꺼번에 보내는 거. 이게 스토어 앤드 포워딩. 커스루는 그때그때 목적지 주소를 보고 바로바로 보내버려요. 이게 빠르겠죠, 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좀 이제 같이 좀 이제 적합하게 프래그먼트 프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프래그먼트 프리는 프래그먼트에 나눠진 거, 프래그먼트를 나누는 거거든요. 패킷을 나누는 거, 데이터를 나누는 거, 뭐 그거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프래그먼트 프리.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잊지 마세요. 나한테 들어온 거를 이제 10개에 들어오는데 5개로 이제 렌으로 A, B, C, D로 이제 분리해서 가는데 모아놨다가 들어온 거 다 모아놨다가 얘는 A로 가는 거로구나. A로 왕창 보내주는 거야. 커스루는 이제 어떤 건 A, 어떤 건 B 막 들어오겠죠. 가는 거 보고 그냥 A면 A로 보내고 B면 B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적정하게 어디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스토어 앤 포워딩 6번부터 10번까지는 뭐 컷스루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프래그먼트 프리 방법이다. 세 가지 방법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본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백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척추 뭐 이거죠. 그러니까 척추가 모든 뼈를 다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을 땄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 부산에 있는 학생, 뭐 평택에 있는 학생이 동시에 미국의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그러면 미국에 가기 전에 요 백본 스위치를 다 거쳐서 미국에 가게 돼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놈을 우리가 백본 스위치라고 해요. 계층적으로. 그래서 어떤 중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고성능 백본 스위치가 있어야 미국의 미국의 백악관에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패킷 기반 IP 주소를 기반으로 패킷 전송을 하는 스위치가 보통 백본 스위치로 이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백본 스위치는 레이어 3 스위치입니다.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맨 아래에 있는 거가 이제 웹 서버, 뭐 www 이제 홈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 그렇죠? 이메일 서버. 오른쪽에 있는 PC1, PC2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뭐 학교에서 컴퓨터, 뭐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거쳐서 다시 그 바로 백본 스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레이어 2, 레이어 3, 뭐 그다음에 이제 백본 스위치를 거쳐서 그 PC1에 있는 사람이 레이어 2, 레이어 3, 백본 스위치 거쳐서 다시 레이어 3 거쳐서 L2 거쳐서 이메일, 뭐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 네이버 서버에 있는 그 메일은 다시 이제 레이어 2, 레이어 3 백본, 레이어 3, 레이어 2 나한테 다시 이메일을 이제 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백본 스위치가 레이어 3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레이어 3 계층이 똑같은 게 위에 이제 규모가 큰 게 하나 더 달려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큐어 계층,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액세스,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코어, 중심적인 거, 백본, 척추,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거. 분배는 뭘 분배하는 거예요? 레이어 2에 이제 그 스위치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액세스에 직접 분배를 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백본에 이제 그 역할, 연결 역할도 하고, 액세스는 실제 가입자랑 그 어떤 서버랑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레이어 2 스위치가 많이 쓰이죠.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그 맥 주소를 이제 그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은 경로 제어 방법인데요.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라우터가 이제 하는데 그 스위치는 단지 이제 그 들어온 정보를 이제 가는 길로 이제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고, 라우팅이라는 건 실제 그 상당히 많은 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최적 패킷 공로를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는 그 스위칭 기능 외에 그 들어온 패킷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조절하는 기능을 써서 그 비용을 적게 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번으로 들어온 건 몇 번으로 그렇죠? 늘 라우팅 테이블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BGP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경로를 결정할 때 성능 기준도 결정해야 되고 시간, 장소, 정보가 어디서 어디로, 그다음에 이제 경로 정보가 얼마나 자꾸 경신되느냐에 따라서 그 라우팅의 성능이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효율적인 경로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프로토콜이 그 네트워크 장비의 그 라우터에 보통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부적으로 하는 게 IGP, 외부로 가는 게 EGP와 BGP가 있고, EGP와 다르게 이제 BGP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로 그 어떤 갱신된 라우팅 테이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EG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써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 쓰는 게 이제 EGP 프로토콜이고, IGP는 내부의 그 어떤 하나의 동일한 도메인에 쓰는 그 네트워크들 간에 연결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부에서 홉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에서 뭐 네트워크라든지 그 노드들을 최대 뭐 설정할 수가 있어요. 15개 내로 제한해서 빨리 찾아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기능적인 것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RIP 프로토콜 좀 뭐 이렇게 얘기하고, OSPF도 그런 그 최단 경로를 이제 결정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RIP, OSPF, RIP는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OSPF는 Open Shortest, 최단 패스 경로 first 처음으로 정해서 지정을 해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EGP 프로토콜, 그 다음에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래서 요 세 가지하고 IGP의 RIP와 OSPF를
그가 이제 대표적인 경로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유념해서 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라우팅을 하는 게 뭐다? 라우터예요. 라우터 장비가 이제 또 이제 그 네트워크에 이제 구현이 돼서 그 이제 효율적인 그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서 그 경로 라우팅 테이블도 갱신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그 최적의 경로로 연결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제어에 트래픽 제어라는 게 있어요. 트래픽 컨트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로토콜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라우터에 보통 라우터에 그래서 그 이제 트래픽 제어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성능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패킷 흐름을 조정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흐름이 괜찮은데 많아지면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스탑 앤 웨이트, 그다음 슬라이딩 윈도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통신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울 텐데 스탑 앤 웨이트를 말 그대로 보냈으면 그 어느 정도 일정한 1번부터 10번까지의 데이터 패킷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잘 받았다라는 거 오기 전까지 11번을 안 보내요. 잘 받았다라는 걸 보내고 다시 11번에서 20번 보내고 다시 잘 받았다는 21번에 30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스탑 앤 웨이트 방법입니다. 항상 그 정해져 있죠. 보내는 게. 그와 다르게 슬라이딩 윈도우는 보낼 때마다 그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트래픽이 많지 않다. 그럼 윈도우 사이즈를 넓혀서 많이 보내고 좀 이제 좀 느리네. 그러면 슬라이드 사이즈를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좀 줄여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건 그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서로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몇 개를 이제 하나로 윈도우로 하겠다. 패킷의 최대치, 보내는 패킷의 최대치를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고 합니다. 윈도우.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 윈도우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이걸 이제 어쨌든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얘기해요.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건 그때마다 바뀌겠다라는 뜻이어서 두 가지 플로우 컨트롤 방법이고 컨제스션 컨트롤은 이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제 보통 흐름 제어를 하다가 이제 그 슬라이딩 윈도우가 자꾸 작아지고 그 에크날리지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보낼 때 이제 받는 신호를 그 에크날리지먼트를 이제 확인 신호라고 여기서 ACK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에크날리지먼트의 약자예요. 잘 받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보내다가 에크날리지먼트도 잘 안 오고 슬라이드 윈도우는 자꾸 작아지고 뭐 이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럴 때 컨제스션 컨트롤을 이제 수행하면서 그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슬로우 스타트는 이제 그 천천히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를 늘려가는 거고 혼잡 회피는 이제 그 어떤 컨제스션이 발생했을 때 천천히 선형적으로 여기 이제 증가인데 감소해야죠. 감소. 혼잡이 발생하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감소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로 이제 그 외에 이제 흐름 제어나 컨제스션 하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또 자기가 제안한 방법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로우 컨트롤, 스탑 앤 웨이트, 슬라이딩 윈도우 두 가지 방법. 컨제스션 컨트롤은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두 가지 방법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드락은 교착 상태를 방지시키는 기법인데요. 그 메모리가 있잖아요. 어디 뭐 라우터든지 스위치든지 모아놓는 메모리가 항상 있어요. 물론 그 안에 CPU도 다 있고 버스도 다 있고, 그렇죠? 그 메모리가 이제 꽉 찼어요. 그 더 이상 이제 들어오는 놈을 못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버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폐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폐기하면서 액날리지먼트를 안 보내든지 아니면
네가 보낸 게 문제가 있으니 다시 보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폐기한다. 이게 데드락이에요. 데드. 데드라는 게 죽음, 락이는 잠가버리는 거죠. 이제 내 그 스위치나 라이트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또 한번 이제 그 두 가지 세션을 말씀을 드렸고, 그 자주 기출되는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1번을 보면 인터넷 프로토콜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저희들 그 IGP와 EGP, RIP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라우팅 컨트롤하는 게 IGP, EGP, BGP가 있는데 IGP는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EGP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BGP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IGP는 이제 또 RIP와 OSPF가, PF가 있다 그랬고, EGP는 이제 그 어떤 서로 다른 그 네트워크, AS라 그랬죠. 이제 동일한 AS는 이제 보통 IGP를 쓰고, 그 다른 데로 넘어갈 때, 이제 그 EGP나 BGP를 쓰는데, BGP가 이제 더 라우팅 정보를 쓰고, 갱신하는 라우팅 정보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IGP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EGP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맞는 건데 네 번째 보기가 HDLC는 이게 다른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희들 그 OSI 7 레이어에서 보면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누고 뭐 송수신할 때 보내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HDLC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건 라우팅하는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프레임을 어떻게 나누고 구분하고 그 각각의 프레임에 어떤 정보를 이제 넣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를 좀 보면 흐름 제어는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렸죠. 플로우 컨트롤은 스탑 앤 웨이트,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그 네트워크에서 패킷이나 프레임이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송수신 장치에서 전송되는 패킷의 양이나 이제 그 어떤 속도를 이제 그 좀 제어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는 에크를 받은 다음에 다음 거 보내는 거. 잘 받았으면 보내는 게 이제 스탑 앤 웨이트 정지 및 대기 방법이고 한 번에 여러 개 프레임을 나눠서 전송하는 거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이제 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TCP/IP 계층에서.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확인 신호가 반드시 이제 있을 때 확인 신호가 뭐 이런 거죠. 확인 신호가 빨리빨리 온다. 잘 받고 있네. 늘리는 거예요. 보낼 때. 그죠? 이번에는 슬라이드 3개 받아. 그죠? 근데 이제 에크가 자꾸 늦어진다. 이러면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보낼 때. 네가 좀 힘들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만 보낼게. 윈도우 사이즈를.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보낼 때 당연히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1, 뭐 번호가 다 있겠죠. 그죠? 몇 개짜리 1번, 몇 개짜리 2번. 그래서 이 기법이 상당히 중요한 기법이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책에서도 설명을 이제 그 자세하게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윈도우 크기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즉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패킷에 대한 수신 응답 에크가 전달된 경우 윈도우 크기는 증가하죠. 근데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패킷에 대한 부정 수신 응답 잘 안 오는 거예요. Not acknowledgement. 윈도우 크기는 감소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까 말씀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슬라이딩 윈도우에서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 받고 있으면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길게 크게 해서 보내고 잘 못 받고 있으면 작게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세 번째 문제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가 아니죠. 그 EGP나 BGP 두 가지. 그래서
AS, 그러니까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시스템 간에 라우팅 테이블을 전달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것은 BGP 프로토콜이죠. 라우팅 정보를 이용을 하고 EGP도 그 외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외부 게이트웨이이긴 하지만 그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는 건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이제 보더가 경계라는 거예요. 무슨 경계? AS의 경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RIP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 영어로 여러분들이 인티리어, INTERIOR. 이게 내부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RIP가 있고,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그 다음에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프로토콜. 이 두 가지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고, 그 EGP와 BGP가 외부인데, EGP는 이제 그 게이트웨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프로토콜로서 게이트웨이로 서로 연결하는 것들 사이에 이제 하는 거고, 그 경로를 제어하는 거고, BGP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로 EG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고 이후에는 라우팅 변환된 정보만을 라우팅 테이블에 변환 정보를 이용해서 경로 제어를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경로 제어의 주요 프로토콜 그 IGP, EGP, BGP, IGPN, RIP와 OSPF 트래픽 컨트롤 하는 방법. 여기서는 트래픽 컨트롤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그 안에 이제 흐름 제어나 폭주 제어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트래픽 제어하는 알고리즘들이.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여기에 소개를 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흐름 제어에서 스탑 앤 웨이트,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 반드시 알아두시고, 컨제스션 컨트롤에서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그 다음에 데드락이 뭐다? 뭐 이런 개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